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국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7월로 나왔습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7월 화보 주인공 누군가요? 보시면 아십니다. 레이싱걸입니다. 왜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어요, 진짜? A급 레이싱건들 다 좀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밀떡이 훈훈하게 시작이 됐는데요. 후끈하게 아닌가요? 후끈도 합니다. 네. 이제 날이 좀 더워졌어요. 예. 더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신형 무기 체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뭐 글로벌 허크도 들어와서 한번 그렇죠. 다룬 적이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기사화된 것은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도 예상과 거의 맞게 다산기공의 DSAR-15PC라는 경기관 단총이 특수전사령부 예하 우리나라 특수부대 10,000여 명을 좀 넘죠. 그 부대의 화기로 우선 협상 대상이 됐어요. 아니,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정확하게는 특수전용 기관단총 사업이고요. 그렇죠. 이게 특전사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K1 들어갔던 특수전 조직들에 들어가는 총이라 해서 이제 특전사용이 물론, 아니라 예. 특수전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이 사업에 대해서 1차라는 차수까지는 붙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도입하려는 그 예상 수량이 16,000정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16,000정을 이제 좀 보다 보면 1차로 이제 그 정도 부대가 일단 뭐 들어갈 특전사가 제일 것 같다. 많죠. 예. 그 이후에는 또 추가 양산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는 이제 그 해외 무기 체계들도 완전 이제 개방이 돼서 네네. 뭐 HK416이랄지 여러 스카. 그렇죠. 스카도 하고 해외 유명한 글로벌한 기업들의 소화기도 다 이제 오픈이 됐었어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16,000정 정도 공급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군침 흘릴 곳이 많죠. 난리 나죠. 네. 근데 결국은 아무래도 이게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나와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산 같으면은 뭐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주장도 있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직도입도 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국산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다 인증이 된 총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국내에서 도입하는 거는 완전 새로운 학이라서 사실 검증된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0% 완전히 우리가 오리지널로 만들었다까지는 아닌 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AR, 쉽게 해서 M4 카빈이라든가 뭐 M16 계열 이런 총기들의 어떤 기본 바탕에 그 다산기공에서 직접 개발한 가스 피스톤 방식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검증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최소한 AR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당연하죠. 뭐 60년 넘게 써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증은 된 거고요. 근데 늘 똑같은 것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기술력, 다산기공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기술력이 있다고 본고 그거에 대한 뭐 결집을 한 게 그거고 다산기공에서 입장은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또 총기 매니아 분들이 뭐 그런 비판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좀 다른 결의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총기를 뭔가 책임자라면 우리 출연진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그거 어떤 총기를 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아니 저는 일단 그냥 무조건 잘생긴 총. 그거보다도 진짜 좀 객관적으로 후보 총기들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는 후보 총기들 쫙 가져와서 몇 자루씩 몇 발 쏘고 뭐 어떤 조건이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테스트를 다 거쳐서 한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했다기보다는 일단 조달 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고른 다음에 그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3년 동안 그 특전사에 납품할 총기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엄밀히 따른 다산기공이 선정이 됐다기보다는 다산기공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서 소요군과 함께 새로운 총기를 개발하는 게 총기가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정이란 말 전혀 않고 우선협상 대상이라고 제가 앞서도에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뭐 또 다른 분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솔직히 우리가 한 16,000정 시작해서 총 전체 육군에게 보급할 수량이 한 못해도 30만 40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K1의 대체 그러니까 그 경기관단총 네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계열 총기가 이제 어쨌든 저기 우선적으로 이제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총기로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에 와서 라인 깔라고 하면 다 깔 거예요. 20만 정도 아마 K1 대체를 다 하면은 뭐 15에서 20만 정도 나올 텐데 그 정도면은 아마 라인을 새로 깔기보다는 기존의 국내 업체하고 손을 잡고 면허 생산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뭐 저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개발권 우리가 가져와서 새로운 총기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가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는 건 되게 멋지게 좋게 보는데 가끔 보면 성공 사례도 있죠. 근데 너무 빨리 건너뛰어갖고 부작용들이 나는 사례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의 생명과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우리 이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번에 그 선정에 있어서 저는 특이하게 보는 게 우리 SNT 모티브 STC 16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매니아들은 많이들 그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냐였는데 의외의 지금 선정이었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군으로서는 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겠다는 그렇죠. 포석이 아니겠냐. 그래서 또 그렇게 보고 가산을 있습니다. 골랐나 다원화시키려고. 그 사실 그리고 STC-16 같은 경우 사실 개발이 작년부터 시제품이 처음 공개됐고 올해 이제 개량 시제품이 공개된 정도인데 그걸로 따지면 오히려 다산기공 쪽이 개발을 먼저 시작해서 진행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번에 공개한 DSAR-15 PC가 기본적으로 DSAR-15라는 총을 베이스로 한 건데 그 총 자체가 이미 2017년부터 일반에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아랍에미리트의 카라카라는 회사의 면허 생산을 한 CAR-816이라는 총을 다산기공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한 거고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왜 STC-16보다 개발이 여러 해 빠른 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산기공이 SNT 모티브보다 이 새로운 이번 특수전용 기관단총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더 앞서 있던 상황이에요. 물론 SNT 모티브가 K1, K2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특수부대들이 이번만큼은 K1 계열 아닌 것 하고 싶다고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있던 것 같아요, 진짜. 인심을 못 얻었네요. 그동안. 인심을 못 얻었죠. 그래서 STC-16 자체 그 구동 시스템 자체도 지금 K1, K2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스피스톤 방식이. 예, AR입니다, AR 네. 완전히. 그러니까 뭐 둘 다 가스 피스톤 방식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어디가 선정됐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앞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왜 국산으로 하는 것이 뭐 안 좋으냐? 뭐 안 좋으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 우리가 그 모든 그 방산 산업을 갖다가 모조리 온리 국산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시각이고 또 온리 아주 그냥 그 전 세계의 최고의 성능의 것들만 우리가 도입해야 될 그럴 입장도 아닐 뿐더러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종합해 보는데 적어도 공용화기 이하의 소화기 부분은 우리 같은 군대 규모라면은 어떻게 됐든 경쟁을 통해서라도 국산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는 그때 HK416이 처음에 이제 뭐 선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특수전 사령부에 이제 몇 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야전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만 이걸 국산화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군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특수부대 중에서 어디가 그러면은 좀 시범적으로 운영했나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보다 쉽게 해서 우리 군과 경찰의 특수부대들 중에 대테러 부대로 분류된 곳들은 이거를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용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쓰는 부대들은 HK416이든 스카든 쓰고 싶은 이런 거. 거를 쉽게 외산도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을 해서 쓰는데 바로 그런 부대들의 지금 HK416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김 PD님은 이제 그 어디서 시범 운영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공수 시범 특전단의 그 5개 공수 특전단 중에서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3공수라고 알고 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공수 여단이든 어느 공수 여단이든 공수 여단의 2개 대대 정도가 들어가서
대대급에서 이제 사용 테스트를, 시험을 응용 했는데 테스트를 해봤죠. 물론 뭐 세계적인 총이니까 좋게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테러 부대들 707을 위시해서 뭐 해군 특수전 여단 그 UDT SEAL 이 부대도 416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그러나 거기는 이제 그 요원들마다의 어떤 그 자기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416이 나는 좋아, 나는 스카가 좋아 이런 게 다 있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대량해서 제식화해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그 DSAR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얘기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 많은 패널 분들이 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AR15 계열이 왜 AR15계열이냐 그러니까 DSAR15잖아요. 예. 카메라 거기 이름 그 같았어요. 제식명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만든 AR15다. 네, 그리고 AR15. P는 가스피스톤이니까 P. 근데 그렇게 이제 되는 C는 겁니다. 카빈. 예. 다른 소총 같은 경우는 뭐 M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츠라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되게 강점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소총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정하는 부분들이 가장 클 거잖아요. 최대 장점은 사실. 국산이죠. 국산이고 이거- 가격이 싸다예요. 아, 가격 경쟁력입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싼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게 몰라요. 지금. 왜냐면은 네. 이거는 이제 개발돼서 아직 개발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다산기공이 이걸 베이스로 만들 거다라고 한 거지 실제로 이게 특전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3년 뒤가 돼봐야지 결과물이 그 나옵니다. 말씀은 맞는데 베이스는 맞아요. 그리고 예. 이 베이스라는 것도 기존에 이거보다 더 초기형의 그 AR15 계열의 경기전단총이 있어요. 다산기공이 있는데 그거에서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그것도 특수전 사령부하고 그 얘기가 돼서 예. 시험 운영을 계속 그렇죠. 해왔어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궁금한 게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이름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지 대충 아는데 사실 다산기공하면 저 같은 일반인들은 뭐 하는 회사지? 사실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사실 부분- 애당초 다산기공이라는 회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밌는 거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조금 더 외국에서는 많이 아주 잘 알려져요. 알고 있죠. 왜냐면은 이 회사가 전문으로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업체 총기 부속을 납품한 회사였어요. 아, 원래가? 예, 그래가지고 꽤 총열이라든가 뭐 놀이새라든가 슬라이드 프레임 쉽게 해서 총에 들어가는 부품의 대부분을 만들 능력이 있던 회사예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완제품을 OEM 수출도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 돼 버린 거예요. S&T 모티브와 다산기공이 소화기 시장에서 양대 산맥을 해온 건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다산기공이 선정된 게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뭐냐면 양대 산맥. S&T 모티브가 너무 독점을 해오니까 양사 체제로 방산 산업을 경쟁력 있게 끌고 가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선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그 거라는 부분이 생각이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그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S&T 모티브는 K15 기관총 양산 거의 확정됐고 그다음에 또 K12도 이제 보병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일감은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특수전기관 단총은 다산기공을 주자라고 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K2C에 대한 그 대체 무기 체계로 향후 말씀하신 뭐 60만 정 이상 생산을 하게 될 차기 소총도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양사가 싸우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또 S&T 모티브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다시 다산기공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번에 어떤 S&T 모티브 입장에서는 경고성이죠. 다산기공 그렇죠. 예. 있으니 최선을 다해라. 만약에 이런 카드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다산기공이 안 되고 S&T가 됐으면은 정말 경쟁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다산기공이 떨어졌으면은 다산기공은 앞으로 군납 사실상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한 3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다산기공이 군납에 도전한 게. 근데 한 번도 안 됐으면은 과연 그 다음까지 사업을 이어가겠냐. 군납 사업을. 그럼 라는 거죠. S&T 모티브에서는 예. 그 경쟁을 했을 때 그동안 계속 우위에 있는 점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사실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전에 만들었던 K 시리즈의 개량형으로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떤 그게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냐? 그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번에 STC16을 만들면서 그동안 S&T 모티브가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경쟁이 되니까 이렇게 어떤 안 하던 실력 발휘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S&T 모티브의 어떤 뭐 홍보 그건 아닌데요. S&T 모티브가 조금 더 그 재무 능력이 그 더 높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 청취자분들이 볼 수 있는 게 R&D 투자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를 보면 알아요. 근데 R&D 투자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뭐 차기 또 차차기 소총에 대한 설계가 다 돼 있고 문명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엔 또 군에서 요구 자체도 K2C의 개량형을 계속 요구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죠. 향후의 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해지죠. 이게 그 제가 밀떡이긴 하지만 이제 총덕은 아니라 이제 보고 나서 궁금한 이제 느낀 점은 기분 좋았던 점은 드디어 이제 수직 손잡이랑 레일이 이제 원래 처음부터 부착된 총이 이제 드디어 제식으로 채용됐다는 점. 그것도 모릅니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3년 뒤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상한 요구 조건이 들어가면 ROC가 이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좀 그럼 아무도 수직 모릅니다. 손잡이가 아니라 네. 수평 손잡이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아니 만약에 군에서 진짜 수평 손잡이를 달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무슨-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슨 스텐 기관장 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단을 못해요. 한국 군이라는 조직이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이 오랜만에 제식 소총을 또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신형. 20식인데 예. 그럼 20식이랑 사실 우리가 이번에 차기로 이제 선정한 총이랑 공통점이랑 그다음에 약간 또 우리 좀 다르죠. 그건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단- VS 놀이를 좀 한번 해보고 예. 싶었어요. 네. VS 대상이 되나요 일단? 일단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경기관단총이고 아니 근데 하나는 제식 소총인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 일본의 20식 소총도 실질적으로 이게 기관단총이라는 게 사실 말장난인 게 결국은 5.56mm 그쵸. 쓰는 카빈이라는 건 아니 똑같아요. 제 얘기는 예. 카빈이 이제 그 총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짧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의 그 어떤 수직 비교가 되는데 거의 돼요. 왜냐하면은 20식 소총 총열이 13인치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그러면 그 20식 소총은 예. 뭐 걔네들 공정단이랄지 걔네들 전차 기갑병도 전부 20식으로 제식화한다 이 얘기예요? 일본은 쉽게 얘기해서 89식 소총도 기갑부대용으로 단축형이 없어요. 총열이 짧은 게 없어요. 그냥 개머리판이 접히냐 아니냐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건 좀 일본 애들이 좀 오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더 이런 오판 짧아졌기 좋아요. 때문에 더더욱 이 특수부대나 전차병 이런 거에 주기가 더 오케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예. 그리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 짧은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흠. 왜냐하면은 제가 볼 20식은 때는 짧은 버전 나올 것 같아요. 20식은 총열을 비교적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짧은 버전 나올 수 있어요. 요 관련해서 지금 재밌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새로 채용된 기관단총에 없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노리서 전진기가 빠졌는데 요거 그건- 문제하고 그건 왠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리고 다산기공이 또 재밌는 일 하나 터뜨렸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산기공이 한국 회사인데 AK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AK. 예. AK를 만들어요. AK 소총. 만듭니다. 네, 공산권에. 예. 근데 이거를 핀란드가 예비군용으로 대량 수입하기로 한 했습니다. 5만 정도 수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건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죠.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흥미롭다. 한국제 예. AK를 멀리 북부의 갑자기 핀란드가 예. 주제에서 조금 야, 예. 벗어나서 그것도 일단- 하니까 노리서 전진기를 왜 없앴는지 그건 이게 일단 아직 모르겠고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트러블 슈팅 설비인데 그거를 굳이 없앴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특전사가 요구한 건지 뭐. 특전사가 요구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랬지?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럼 M16처럼 뒤에서 당기는 건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특전사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저- 크게 단가가 내려가는 문제는 또 아닌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그걸 잘 근데 이해를 저는 못해요. 아마 좀- 안 써버릇하던 거라 음. 익숙하지 않아서 빼달라고 한 그게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싶은데 AI계의 마지막 트러블 슈팅 장비인데 뭐 그걸 하여간에 그럼 빼버리다니. 20식과 DSR-15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열 길이가 지금 공개된 건 DSR-15가 11.5인치고 지금 20식은 13인치긴 한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죠? 네. 그 다음에 쉽게 해서 총열 사거리나 위력은 거의 같을 거라고 봐요. 같은 탄스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둘 다 가스피스톤 방식입니다. 다만 지금 DSR-15P는 핸드가드가 다 레일이에요. 옆도 아래도. 근데 20식 같은 경우는 M락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열성이라든가 앞쪽 무게 이런 건 더 좀 가볍고
근데 확장성은 결국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뢰성은 이건 쏴봐야 하는 거지만 아마 둘 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식 같은 경우도 많이 검증된 어떤 구조들을 차용한 거고 뭐 DSAR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증된 구조고 AR15니까. 그 다음에 휴대성인데 뭐 휴대성은 또 50% 100%고 개머리판도 어차피 둘 다 안 접혀요 제가 알기에는. 그 대신 길이 조절은 되기 때문에 뭐 체형이라든가 뭐 복장에 맞춰서 할 수는 있고 또 20식 같은 경우는 뺨받침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옵틱 사용 시에 약간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열을 가리는 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쉽지가 않고 정말 우열을 가리고 싶으면은 뭐 1000발 2000발 쏴서 비교해봐서 어느 쪽이 고장이 더 잘 나냐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배치돼야 우열이 판가름 날 것 같고요. 그 우열이라는 것도 이제 소화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묘한 차이긴 하나 하죠. DSR15가 앞서는 거 있습니다. 가격. 네. 지금 20식 같은 경우 일본제 소총층은 싸지만 앞으로 평균 가격 28만 원 잡을 것 같습니다. 한 300만 원 돼요. 자, 근데 아마 DSR15는 납품되면 그거 절반 좀 넘는 정도에서 예.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예. DSR15가 많이 쌀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 하나 딱 마지막에 짚고 들어갈 게 뭐냐면은 자유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택티컬 훈련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해요. 예. 일반 보병병과가 다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무기가 좋아도 쓰는 사람의 문제인데 한국군은 이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질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위대 옛날에 많이 비웃었는데 지금 비웃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자위대가 미군하고 합동훈련 많이 하면서 미군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택티컬 자위대가 훈련이 아닙니다. 기본 전투 훈련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 주시는 것들은 좀 그런 건 맞는데 조금 더 오해가 있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에서 지금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는 건 특정한 부대와 신속 대응 부대 아니, 그리고 보통과 부대도 지금 기본적으로 공정단이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과 부대는 정말 안 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부대 공개 영상을 그리고 나중에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과 신속 대응군이 점점 나뉘지 않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병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상황이라. 좀 얘기가 예, 길어졌는데요. 예. 아무튼 DSAR15 PC 이번에 다산기공에서 나온 신형 그 경기관 단총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다산기공에서 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또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